토요일 밤. 리아야, 너 혹시 남자 소개받을 생각 없어?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을 알아서 그래. 뭐? 갑자기 무슨 남소야. 내가 지금 그거 받을 시간이 어딨다고? 에이, 너 바쁜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사람은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너 그러다가 혼자 늙어버리는 수가 있다. 아, 됐어. 사람은 몰래 혼자 사는 거야. 같이 살면 분쟁에 휩쓸리기 마련이잖아. 난 그런 피곤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정 괜찮은 사람이면 다정이 같은 사람 소개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걔도 착하잖아.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너랑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안 돼? 솔직히 내 주위에 너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 응? 알았어. 얼굴만 보는 거야. 사귀든 말든 그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지 마. 나도 눈이 꽤 높은 편이라고. 잘 알고 있지. 근데 네 눈에도 괜찮을걸? 네가 그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 흔치 않은데. 그럼 장소랑 시간 정해서 알려줘. 나야 뭐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렇긴 하지. 그럼 내일 연락 줄 테니까 한번 만나보는 거다. 다음 날. 오늘 어때? 빨리 보고 싶다고 하는 거 있지? 상대가 너라고 하니까 나한테 엄청 부탁하는 거 있지? 하긴 네가 한 미모한다고 입소문이 나 있잖아. 내가 뭐가 유명하다고 그래. 근데 날 안다고? 희한하긴 한데. 너 유명한 친구라니까. 우리 과에서 널 모른다고 하면 가차없으이란 말이야. 내가 너 소개해달란 말을 얼마나 듣는데. 근데 이 오빠도 잘생겨서 너랑 어울릴 거야.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는 했으니까 오늘 볼게. 근데 진짜 안 만나도 뭐라고 하지 마. 내가 그럴 친구로 보여.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오늘 저녁에 땡땡 카페로 오라고 할게. 그럼 됐지? 참고로 그 오빠 이름은 김지훈이야. 김지훈? 생각보다 흔한 이름이네. 일단 알았어. 고마워. 그날 저녁. 이제 저녁 먹을 건데 어디 가려고? 약속이라도 있는 거야? 오늘 갑자기 생겼어. 선영이가 제발 소개 좀 받아보란 거 있지? 그래서 만나러 가보려고. 괜찮은 사람이면 만나보겠지만 아니면 아닌 거니까? 네가 이성을 만나러 간다고? 이거 그 말로만 듣던 소개팅 아니니? 하긴 우리 딸은 아직 연애 한번 못 해봤는데 슬슬 해보긴 해야겠지? 잘 되면 꼭 집으로 데려오는 거 잊지 말고.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야. 내 맘에 안 들 수도 있는 거라니까. 벌써부터 김치국물 안 마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여튼 갔다 올게. 혹시 아빠가 물으면 친구 만나러 갔다고 해줘. 아빠가 알면 몰래 따라올 것 같아서 그래. 당연하지. 이 엄마도 네 아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 내가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따라붙는지 고생 꽤나 했잖아. 일단 알았으니까 조심히 다녀와 우리 딸. 갔다 올게. 올 때 전화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지 마. 잠시 후. 저, 저기 강리아 맞죠? 선영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지훈입니다. 아, 강리아예요. 근데 갑자기 만나게 돼서 어색하긴 하네요. 사실 그 학교 다니면서 리아 씨를 동경했거든요. 사실 안 만날 남자는 없겠지만요. 아, 선영이랑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어요. 학업이 바쁘긴 해도 동아리 활동은 못 놓겠어서. 선영이가 한 거라면 봉사 동아리 아닌가요? 타인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분인 줄은 몰랐네요. 생각보다 의외라서 놀랐던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든 학업 과정을 마치게 되면서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선영이한테 부탁했어요. 저도 물론 선영이한테 동기 소개해줬지만요. 아,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가 봐요?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부족하지만 의대예요. 이번에 전문의 시험도 합격하면서 정식 의사가 됐고요. 리아 씨는 약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네, 원래 관심이 많던 분야라서요. 근데 생각보다 의외시네요. 전혀 그 계열로는 보이지 않아요. 모델이나 연기? 이쪽으로 보인다고나 할까요? 외모 때문에 고생 좀 하셨겠어요.
그쪽 제의도 많이 받긴 했는데 누군가를 돕는 게 좋아서요. 근데 서로 비슷한 분야다 보니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좋네요. 그러게요. 가끔 만나서 한 잔씩 해요. 제가 쉽게 누군가를 만나는 편이 아니라서 몇 번은 만났음 하거든요. 그 정도는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리아 씨 몇 번 더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받으시겠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며칠 후. 너 근데 말이 없다. 그때 소개팅 어떻게 됐어? 내가 소개해준 게 언젠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게 이상한데? 그래서 만나기로 한 거야? 아니면 안 보기로 한 거야? 그게 그렇게 궁금해? 다음날 안 묻고 지금 이렇게 묻는 너도 대단한 것 같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솔직히 한두 번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거야 그렇긴 한데. 호감이다 아니다 정도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궁금해? 그럼 저기 보면 답이 나오려나? 아, 소녀가 안녕? 오랜만에 보는 거네. 근데 잠시만. 리아야, 차에 타. 덥겠다. 설마 사귀기로 한 거야? 천하의 강리아가 연애를 하기로 결정한 거야? 했으면 했던 건 너거든. 대체 왜 그렇게 놀라는 건데? 내가 연애하는 게 신기해? 당연하지. 너 그동안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 약대 얼음공주였단 말이야. 근데 네가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랑 연애한다니까 신기해서 그렇지. 내 진심이 통한 거겠지. 그리고 소개해줘서 고마워. 리아야, 우리 영어 직원 다 돼가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맞다. 영화 보기로 했지. 그럼 나 먼저 갈게. 나도 조심히 가고 내일 봐. 어? 어, 그래? 리아, 너도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보자. 일주일 후. 리아야, 너 정말 연애하는 거 맞아? 내가 방금 얘기 듣고 왔는데 전혀 안 믿기는 거 있지? 우리과의 얼음공주가 연애를 한다니까 얼마나 신기해. 나 연애하는 거 맞아. 선영이가 소개해준 사람이랑 사귀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할 일인가? 나도 사람인데 연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아, 그건 그렇긴 한데 3년간 소식 없다가 남자친구 사귀어서 그렇지. 아, 그렇구나. 내 동생 오늘 좀 울겠다. 너 많이 좋아하고 있었거든. 아무래도 고백할 거라고 그랬는데 하기도 전에 차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근데 리아야, 나도 그 오빠 자세히 알지 못하거든? 사람은 괜찮아? 네가 첫 연애니까 걱정 많이 되는 거 있지? 솔직히 네 외모랑 학과 보고 접근하는 사람 많았잖아. 그중에 가장 정상으로 보여서 소개해주긴 했는데 어떤가 싶어서. 음, 괜찮은 것 같아. 일단 배려심이 있어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 그리고 말이 통해. 과가 비슷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하니까 괜찮더라. 하긴 그렇긴 하겠다. 의대나 약대나. 근데 결혼 같은 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혹시나 곱게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리고 벌써 그 얘기를 꺼내기에 10일밖에 안 됐잖아. 그거야 그렇긴 하지.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하고. 알겠지?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딸, 요즘 학교에서 별일 없고 약속 많아서 얼굴 보는 게 참 힘드네. 그냥 서운하다고 말하는 게 어때? 아, 글쎄, 너 요즘 몇 번 못 봤다고 혼자 서운해하는 거 있지? 우리 딸도 성인인데 이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말이야. 그럴 수 있지. 누가 알면 연애라도 하는 줄 알겠다니까. 우리 딸은 아직 눈에 들어오는 사람 없지? 만약 있으면 아빠한테 먼저 말해. 나 있어. 사귀고 있는데? 얼마 안 됐지만 나름 좋은 사람 같아서 만나고 있어. 어머, 설마 그때 말한 그 사람이니? 몇 번 만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연애하기로 한 거야? 에휴, 나중에 집에 데리고 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딸이 선택했다니까 더 궁금하다. 우리 딸이 연애를 한다고? 딸, 아빠한테 말도 없이 어떻게 그래? 아, 어떤 놈팽이인 줄 알고 연애를 하냐 말이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키운 앤데 당신이 키웠어? 내가 키웠지?
맨날 일하느라 애랑 놀아주지도 않아놓고 생색은 왜 그렇게 내는지 모르겠다니까. 근데 걱정은 되긴 해. 우리 딸이 연애를 처음 해보는 거잖아. 만약 만나다가 이상하다 싶은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겠지? 걱정하지 마. 나도 친구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 우리 딸이 얼마나 똑부러지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님이 안 들려. 이러다가 찾아갈까봐 걱정됐는데 괜찮겠지? 어떻게든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전에 먼저 인사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한편, 너 요즘 뭐 하느라 늦게 들어와? 이러라고 의사들하고 한 줄 알아? 이러다가 왔어. 나 아직 막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칼같이 퇴근할 수 있겠어? 내가 밖에서 물 온다고 엄마한테 이런 감시를 당해야 되는 건데. 나도 성인이니까 이제 자유를 주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숨 쉬면 안 되는 거냐고.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하는 거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뽕 뽑기 전에 결혼하면 어떡하려고? 난 절대 그거 못 보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사람을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엄마 나 돈 때문에 키웠어? 말한 대로 대학까지 의대로 가줬잖아. 그리고 돈 잘 번다는 성형외과 의사까지 됐는데 대체 얼마나 숨통을 조이려고 하는 거야? 어? 언제까지긴. 내가 죽을 때까지 뽑아먹어야지. 아 그래. 너 병원 다니고 있지? 이왕이면 내 얼굴에 보톡스 좀 놔주면 안 되냐? 약 한 번 받으면 되잖아.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오늘은 나가서 자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야, 너 어디 가? 당장 들어오지 못해? 잠시 후. 늦은 시간에 나오라고 해서 미안해. 그냥 기분이 많이 울적해서 네가 보고 싶었어. 오빠, 무슨 일이야? 왜 기분이 안 좋은 건데? 나한테 말 못해? 그냥 난 엄마한테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의사가 됐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됐어. 근데 엄만 내가 돈 뽑는 기계로만 보이는 것 같아. 난 그냥 엄마의 칭찬 한 번이 곱하기에 노력했는데 난 성공한 금보따리로 보였던 걸까? 이제 내가 있잖아. 그것만으론 부족할까? 오빠가 받지 못한 사랑 내가 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니까 조금만 힘내면 안 될까? 오빠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자신감 가져도 돼.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리아야, 고마워. 맞아, 나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네 덕분에 그거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가자. 혼자 가면 위험하잖아. 괜찮아. 아빠가 데리러 오기로 해서 좀 기다리려고. 괜히 같이 가면 붙잡히는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도착해서 꼭 연락하고. 알겠지? 알았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게. 너도 집 도착하면 연락하는 거 잊지 마. 나도 네가 걱정되니까. 그날 밤. 이제 오는 거야? 이 밤에 왜 불렀다니?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왔어. 가정사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직업도 좋은 애가 고민이라고 해봤자 가정사 말고 있겠어? 뭐 아님 친구들과의 관계겠지만 이 시간에 굳이 이걸로 부르진 않을 테니까 말이야. 엄마 그냥 돗자리 하나 까는 거 어때? 일단 엄마 말이 맞긴 해. 가정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 의사라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진 않나 봐. 그렇지. 가정사가 안 좋다면 너도 길게 갈 사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게 좋아. 연민으로 시작해버리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야. 이건 너랑 나랑만 알고 있는 걸로 하자. 아빠가 알고 화내는 거 원하지 않잖아.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티내지 말고. 그건 당연히 알고 있지. 그리고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엄마. 저기, 리아야, 넌 괜찮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널 너무 옥죄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엄마랑 아빠는 널 사랑해서 하는 거지만 네가 느꼈을 땐 아닐 수 있는 거잖아? 혹시라도 아니다 싶은 순간이 있을 때 그땐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좋아. 알겠지? 걱정하지 마. 나 엄마랑 아빠 딸이잖아. 똑부러지기로 유명하니까
괜찮을 거야. 1년 후. 대학교 졸업한 거 축하한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아니야. 난 그래도 남들보다 편하게 공부한 거잖아. 지장 가지 않도록 뒤에서 많이 지지해준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아빠, 엄마, 모두 사랑하고 고마워. 덕분에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당신은 이런 날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리아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할 거란 날이? 그래서 감독하고 있잖아. 리아야, 이참에 약국 하나 차리는 게 어떻겠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병원이 3개나 들어와서 손님도 괜찮을 건데 어때? 네가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 능력을 보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임대료 당연히 받을 생각이고 말이야. 아니, 아빠. 나도 스스로 뭔가 해보고 싶어. 엄마랑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능력을 보이고 싶어.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하면 좀 더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 아빠랑 엄마 항상 너 지지할 테니까.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얼마 후. 요즘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안색이 어두운 게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그래. 그래? 사실 요즘 걱정거리가 있긴 해. 근데 이걸 너한테 말하기가 그래서.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서로한테 못할 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힘든 게 있음 서로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엄마가 너 만나고 있는 거 알게 되셨거든. 자꾸 널 보여달라고 하는데 결혼 생각이 없을 땐 신뢰가 될 수 있잖아. 그럼 만나면 되지. 솔직히 오빠가 싫거나 하지 않아. 지금 상황으론 오빠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슬슬 생각하는 것도 좋긴 하잖아. 상견례 같은 거 해보는 건 어떨까? 괜찮겠어? 부담스럽지 않아? 괜찮아. 엄마랑 아빠한테도 말해 놓을 테니까 오빠도 편한 시간대 알려줘.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승낙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내가 잘할게. 서로가 잘해야지. 나도 잘할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 혼자 하면 여러 생각이 겹치면서 판단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 그럼 이것만 마시고 들어가자. 그날 밤. 뭐? 상견례라고 했어? 너 설마 벌써 결혼할 생각은 아니지? 급하거나 하진 않은데 어머님이 내가 궁금한가 봐. 차라리 깔끔하게 온 가족이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엄마랑 아빠 생각은 어떤 것 같아? 네 아빠 머리가 정지된 것 같은데. 근데 엄만 좀 걱정되네. 이제 1년 정도 사귄 거 아니니? 그 아이를 본 적은 없지만 가정사만 들었을 때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 정말 그 애랑 상견례 해봐야겠어? 한다고 해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둘 다 바빠지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직업이 어떻게 되길래 그러니? 바쁜 직업이면 피하는 게 좋아. 서로한테 소홀하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니까. 의사야. 성형외과 의사인데 아직 전문 일을 딴 지 얼마 안 돼서 병원에 페이닥터로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야. 약사인 나랑도 잘 맞지 않아? 직업적인 부분을 보면 그렇긴 한데. 그래, 일단 보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해봤자 우리가 뭘 알겠니? 그리고 우리 딸을 믿어야지.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아빠도 그때 꼭 와줘. 예전부터 궁금하다고 했잖아. 알았어. 내가 안 가면 되겠니? 어민이 처음 인사하는 상견례 자리인데. 너희가 일정 잡고 얘기해주면 맞추도록 할게. 상견례 당일. 제가 김지훈 엄마 되는 사람이랍니다. 설마 처음 뵙는 자리가 이곳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전 이런 곳 자주 오는데 어색하진 않으시죠? 그럼요. 음식이 얼마나 깔끔한지 궁금한데요. 그러고 보니 아드님한테는 인사를 안 했네요. 우리 딸이랑 만나고 있다는 얘긴 들었어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잘 부탁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걸요. 이런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의사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쪽 딸은 약사라는 말이죠? 엄마 그쪽이라니. 니아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예의를 좀 더 갖춰줘. 전 시간 낭비는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아들 데리고 가면 의사사위 여는 건데 뭘 해줄 수 있으시죠? 적어도 개원할 수 있는 건물 한 채 정도는 해주시는 거죠? 예? 건물이라니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인 거죠? 솔직히 우리 아들이 앞으로 벌어올 돈을 생각하면 병원 정도는 받고 결혼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약국도 잘 번다고 듣긴 했지만 요즘 많이 늘어나서 소득이 적다면서요. 내가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쪽에 홀라당 채가는 게 말이 되나요? 말씀 한번 이상하게 하시네요. 채가다뇨. 그리고 능력이 되면 개인 의원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지훈군, 스스로 대답해 보겠어요? 사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2년 차입니다. 보세요. 임상에 나온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 이때는 한참 다른 선배 아래에서 배워야 되는데 지금 병원이 가장 희나나요? 훗날 능력이 생기면 그때 말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더 들을 게 없네요. 너도 돈 좀 있는 사람들 좀 만나라. 저렇게 추리한 사람들 만나면 내 면이 서겠어? 명색이 약사라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옷 하나 안 사주니? 잘 됐네요. 나도 당신 같은 아나무인이랑은 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 먼저 나가 있도록 할 테니까 너도 따로 나와. 잠시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강하세요. 주위에서 한 말이 많아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네요. 기분 나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훈군이 사과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누그러지진 않아요. 그쪽 어머니 되시는 분이 사과한다면 받아주겠지만 그 전엔 우리 딸 그 집안에 보낼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그러지 말라고 주의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대로 아셨을 거예요. 엄마, 나도 이렇게 부탁하면 안 될까? 한순간에 일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아직 아빠 안 왔잖아. 우리끼리 가기도 애매하니까 한 번만 다시 가보자. 디아야, 너 정말 그러고 싶어? 저런 사람이 시어머니가 되면 네 인생만 고달파지는데도 난 내 딸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나도 잘 알고 있어. 근데 한 번 정도는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거잖아. 알았어. 내가 널 어떻게 이기겠어. 우리도 들어갈 테니까 미리 가서 준비해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리아야. 잠시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에요. 근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요? 분위기가 다른 곳보다 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말이야. 배려심 하나 없는 사돈이시네요. 상견례를 더 중요히 해야 되지 않나요? 이래가지고 수준이 맞아야 된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수준이라고 했나요? 참, 당신은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지. 당신이랑 리아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몰상식한 사람을 상대해? 몰상식? 그럼 당신들은 상식이란 게 참 많은가 봅니다. 의사 사위에 어깨 대놓고 가게 하나 안 내주겠다니. 적어도 의사 사위 하나 얻으려면 병원은 당연한 건데 모르시네요. 의사가 관직이라도 되는 줄 아시는군요. 대가들이 경력이 많음 실력이 있어서 차려주겠지만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차려봤자 망하는 길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병원을 떡하니 차려주겠어요? 뭐라고요? 요즘 성형외과가 얼마나 핫한지 몰라서 그러죠? 애가 하루에도 몇 차례 시술하는 앤데 설마 다른 거 하나 못하겠어요? 너 왜 뭐 이딴 집안 여자애를 만나서 엄마를 피곤하게 만들어? 내가 너 때문에 시간까지 낭비해야겠어. 정말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병원 안 해주면 결혼도 안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병원이랑 혼수는 다른 거 알고 있죠? 적어도 저한테 다이아 하나는 안겨줄 수준 안 되면 애초에 넘보질 말라고요. 듣자 하니 말이 너무 심하시군요.
그 집안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보다 부유한 가정인가 봐요. 김지훈, 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을 듣는데 입 꾹 다물고 있을 거야? 하긴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저런 아나무인 아줌마가 있는 거겠지. 나도 당신 같은 시어머니 모실 생각 없고 저런 덜 떨어진 놈 만날 생각 없어. 당신만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아? 당신이랑 리어도 잘 먼저 가 있어. 아빠가 마저 해결하고 갈 테니까. 이봐, 당신은 자식이 황금을 낳는 거위로 보이나 봐. 부모는 자식이 잘 자라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당신처럼 장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참나, 병원 하나 못 해주면서 말은 왜 이렇게 많은가 몰라. 역시 없는 사람들은 신분 상승하려고 말재주를 늘리는 건가? 그건 당신한테나 하고 싶은 말인데. 자넨 이런 사람 가족으로 데리고 있으면 악길 다 막힐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고작 병원 하나 냈는데 얼마나 든다고 결혼 허락하는 대신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돈이라도 있는 집안이면 몰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서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나중 가서 후회는 하지 말라고. 잠시요. 저런 놈이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나도 우리 가족한테 막말하는 놈은 내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을 거야. 잘 생각했어. 사람은 모름지기 성품이 좋아야 되는데 두 사람 다 아니더구나. 저런 집구석엔 안 들어가는 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아빠 아직 화가 덜 풀렸잖아. 어떻게 할 생각인데? 어떻게 하긴 자기들도 밑바닥으로 가봐야지. 어디서 밑바닥을 운운하고 있어? 혹시 살고 있는 집 주소 알고 있어? 전에 내가 대신 치킨 보내준 적이 있거든. 여긴데 약간 외진 곳이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도 숙직실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었어. 그래? 얼마 안 하겠네. 집 사서 내쫓아야겠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 혹시나 나중에 고소라도 당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네. 이 아빠가 부동산 부자야. 그리고 내가 사서 다른 것만 올리겠다는데 자기들이 어떡하려고? 뭐라도 해놓으면 쓸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한 달 후. 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 나가라는 게 말이 돼? 내가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건물 올린다고 나가라니. 상의도 없이 건물을 홀라당 팔아버리는 게 어딨어? 솔직히 집은 주인집 아줌마 거니까 할 말이 없긴 해. 근데 이렇게 외진 곳에 뭘 만들겠다고 건물주를 사는지 모르겠네. 엄마, 새로운 집주인이 누구야? 내가 찾아가서 이 집들은 빼주면 안 되냐고 해볼게. 당장 우리가 갈 곳이 어딨다고 그래. 집주인 이름이 강하다라고 돼 있네. 이름 한번 웃기네. 딱 보면 약골인 거 아니니? 너도 지위 하나는 지지 않으니까 밀어붙여. 어디서 의사 집안을 건들고 난리야? 엄마,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돼. 엄마 때문에 리아랑 헤어지게 됐다고. 그놈의 의사가 뭐라고 엄마가 유난을 떠는 건데. 동네 사람들한테도 제발 그만 자랑하면 안 될까? 내가 쪽팔려서 길을 걸어 다닐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 모르지? 너네 엄마가 쪽팔려. 그리고 남들은 손쉽게 의사 되는 줄 알아. 그게 얼마나 시간과 돈을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월하고 멋진 직업인 거지. 넌 아직도 그런 것도 모르면 되겠어? 그러니까 강리아인가 뭔가 하는 애를 만나고 살지. 일단 내가 만나 뵙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발 나서지 좀 말라고. 잠시요. 안녕하세요. XX구 X동에 사는 김지훈입니다. 집을 사셨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오늘 그 얘기를 들어서요. 일주일 내로 나가라고 돼 있는데 혹시 조금만 유예 시간을 주시거나 저희 집을 제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보증금이나 월세는 올리겠습니다. 돈이 궁해서 그러는 줄 아나? 그쪽은 상권 기반 차원에서 건물 올릴 거니까 빠른 시일 내로 비워줬으면 좋겠네. 에?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하나요? 당장 갈 곳이 어디 있다고요? 그걸 왜 나한테 그러나? 그러는 자네 엄마는 내 아내랑 딸한테 줄 상처 생각해서 그런 헛소리를 짓거린 건가? 에? 설마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같은 소리 하지 말게. 자네한테 그렇게 불릴 이유 없으니까. 그리고 원래 이 주인은 내가 사서 개발할 생각이었으니까 오해는 말고. 자네가 이쪽에 산다고 얘기 들었을 때 개발해서 병원이나 차려줄 생각이었는데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찬 건 자네 집안이야. 그건 인정하고 있겠지? 그럴 수가. 설마 이 근처 가게 매입하고 있다는 분이 리아 씨 아버님이셨습니까? 아니, 미리 말씀하셨으면 어머니도 싫어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난 딸을 돈으로 장사할 생각 없어. 그에 반해 자네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나랑 다르게 자식을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 그런 쪽에 내 딸 보낼 수 없으니 여긴 다른 의사들 받을 생각이야. 그럼 이제 알았겠지? 내가 절대 유예시켜주진 않을 거란 거. 그러니까 얼른 집 알아보고 나가는 게 좋을 걸세. 잠시요. 해결은 원만하게 됐어? 의사란다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원만하게 합의 봤냐니까. 우리 이사 안 나가도 되는 거 확실하지? 너 지금 뭐하니? 갑자기 네 옷은 왜 챙기는 거야? 내 전화하고 오더니 뭐하네 잘못 먹은 거야. 내가 엄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래. 의사가 되면 뭐해? 돈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엄마랑 연 끊고 살 생각이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엄마랑 연을 끊니만이 하는 건데?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졌는지 알아? 사랑하던 리아까지 잃었고 집까지 잃게 생겼어. 그냥 병원 당직실에서 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의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거냐고. 이번에 이 일대 구매한 사람이 리아 아빠라고. 그 부동산 큰 손 강하다가 리아 아빠 되는 사람이라고. 원래 여기에 병원 건물 올릴 생각이었는데 우리 집 보고 실망했대.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보고 결정하셨다더라. 엄만 가만히 있었으면 난 개인 병원 원장 달 수 있었다고. 그냥 엄마랑 난 따로 살자. 우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돈 없어 보이던 사람이 200억대 자산가였다고? 넌 그걸 이제 알아내면 어떡해. 당장 연락해서 빌어. 내가 미안했다고 해. 그리고 상현대 같은 거 다시 잡으면 되지 않니? 정신 차려. 엄마가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쪽에서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아니다. 엄마 그냥 그렇게 살아. 난 이제 모르겠다. 잠시요. 우리 아가 며느리가 될 건데 날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어머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댁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했죠? 당신 아들이랑 할 바엔 평생 혼자 살다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부터 10까지요. 특히 아줌만 결정타를 날렸고. 내가 고생하려고 결혼하는 줄 알아? 당신 같은 집안에 발들일 생각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이번엔 넘어가 주겠지만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기래? 가정교육을 똑바로 받지도 못하고. 그러는 당신은 잘 받았네. 만약 아들이 결혼하길 바라면 딱 당신 같은 며느리 얻길 바라. 그건 내 작은 소망이야. 리아야, 누구랑 전화하고 있어? 아니야. 이성 전화가 와서. 차단할 거야. 다음날 아침. 여보세요? 누구시길래 이 시간에 전화를 거시는 겁니까? 저 지훈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계약서 보니 건물주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연락드리게 됐네요. 생각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이군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애들이 이미 끝난 사이라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에이, 아직 파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사돈께서 그런 재력가에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런 행동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한번 뵙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결혼을 허락하는 게 도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도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시죠. 당신 내가 돈이 많다고 때문에 연락한 거잖아. 그래. 돈 한 푼 없는 거렁매기였으면 당신 아들은 내 딸이랑 결혼시켰을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을 수가 있는지 몰라. 당신 아들은 그나마 얘기하면 듣기라도 하던데 여긴 양심도 없고 생각도 없을 줄이야. 지위나 비우시죠. 건물주니까 내보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내가 잘못했어요. 돈에 미쳐서 아이들 행복은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내 아들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만약 사과하라고 하면 당장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제가 왜 그래야 될지 모르겠군요. 이봐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강약약강의 표본이야. 그렇게 돈동을 했으니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차단하겠습니다. 사돈들은! 그때
지아야, 잘 지내고 있지? 사실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무슨 말? 난 오빠한테 할 말 없는데 말이야. 미안했어. 엄마로 인해 어머님이랑 네가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 이번 기회에 내 의지를 굳힐 수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집 나와서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당분간 불편해도 숙직실에서 지내면서 보증금이라도 모아보려고. 집을 나왔단 말이야? 둘이 새로운 집 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 엄마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잖아. 너를 잃었고 내 미래를 잃었어. 여기서 뭘 더 잃으려고 그렇게 살겠어. 난 앞으로 잃고 싶지 않아. 오빠도 똑같은 사람이네. 오빠는 오빠 엄마만 탓하면 안 돼. 봐봐. 자기 인생을 위해 엄마를 버리고 나온 게 바로 오빠야. 결국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게 친 거라고. 그래놓고 나한테 전화를 한다고? 사죄를 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용서라도 할 줄 알아? 오빠, 제발 정신 차리는 게 어때? 정 나한테 미안하면 그냥 이 지역을 떠나. 우리 눈에 띄지 말고 둘이 시골을 가든 어딜 가든 밖에서 나오지 말라고. 넌 마지막까지 나한테 감정 하나 없냐? 난 너 사랑해서 이렇게 연락한 건데 넌 날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건데. 정이 뚝 떨어진다. 오빠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 그러지 않길 바랄게. 아니 오빠 엄마랑 같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파혼한 거야. 결혼을 파하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찌질하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한 가지만 전해드릴래? 덕분에 급에 맞는 사람 찾아서 연애할 것 같다고? 그럼 알았어, 잘 지내. 이년호. 오랜만에 한국 들어왔네? 그래서 해외는 어땠어? 살만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여긴 어떻게 된 게 변한 게 하나도 없대. 뭐라? 나름 변한 게 있는걸? 너희 아빠가 건물 하나 올린 거 기억해? 거기가 상관이 살아서 주위 상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잖아. 하긴 그동안 달동네 같은 곳에 5층짜리 신식 건물을 사오겠어? 근데 네 남편은 같이 안 온 거야? 오려고 했는데 해외 업무가 아직 덜 끝나서 내일 들어올 것 같아. 난 너랑 약속한 것도 있어서 일찍 온 거고. 근데 동기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다니? 결혼식엔 너만 초대해서 다른 사람들 소식은 듣지도 못했네. 다들 직업이 직업인지라 잘 살고 있지. 근데 난 네가 갑자기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벌써 1년이 지난 건가? 그치?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만족스러워. 교포라 개방적인 마인드도 갖고 있고 말이야. 그땐 내가 미안했어. 설마 그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그럴 줄 알았으면 너 소개해주지도 않았을 거야. 괜찮아. 어차피 경험이라고 생각하니까. 덕분에 이상한 사람은 빠르게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맘 쓰지 마. 그러고 보니 최근에 소식 들었는데 알려줄까? 아니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저기 보이네. 혹시 내가 오는 거 알고 있는 사람 있어? 저 몰골은 대체 뭔지 모르겠다. 뭐야, 진짜 그 오빠네? 그럼 자리 살짝 비켜줄까? 아니면 행패 부릴 것 같아서. 그럼 좀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얼른 해결하도록 할게. 잠시 후. 오랜만이야. 그래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결혼했다고 들었어. 축하해. 그 사람은 나와 달리 사랑하긴 하니? 나와 달리? 아니, 너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 넌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감정 없는 인형으로 보여. 나도 사람이야. 아픈 것도 행복한 것도 느끼는. 너랑 만나던 순간은 좋았지만 함께 그리는 미래는 암울해서 파혼을 했던 거고. 넌 아직 결혼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알겠다. 괜한 열등감에 찌들어서 나한테 말 걸었잖아? 열등감이라고 하지 마.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온 네가 뭘 한다고 날 판단하는데? 부유하게 자란 나조차도 사람들 급을 나누진 않아. 근데 넌 오히려 급을 나누던 네 엄마를 닮아가고 있네. 그래. 그게 네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니까 넌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제발 혼자 늙어가면 좋겠다.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여자는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리고 병원 차린 거 망했단 얘긴 들었어. 하긴 잘 살았다면 그런 행색으로 나한테 나타나진 않겠지? 그럼 앞으로 잘 살길 바라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으면 좋겠다. 야, 가지 마. 나도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사랑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유부녀한테 찝쩍거리지 마. 징그러워 죽겠으니까. 제 말을 들은 손님들은 그놈을 보고 쑥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유부녀 유부남과 같이 임자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은 공공이 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행색도 안 좋다 보니 직원들이 내쫓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빚을 내서 병원을 차렸단 말은 들었지만 실력이 없어서 금방 망했단 얘긴 미국에서도 전해 들었어요. 게다가 의료사고까지 내서 저희한테까지 전해 들렸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은 의사도 못하고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데 그것만큼 힘든 인생은 없겠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과 같이 그걸로 사람이 급을 나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품은 급을 나눌 수 있겠죠? 전 첫 연애를 이상한 사람이랑 했지만 지금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보단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금전이란 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지만 날 향한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에 보기 싫은 사람한테 사실로 두드려 패고 나니 속이 시원했네요. 얼마 전 만남으로 인해 사연을 적어 보내봤는데 저 같은 경험하신 분이 있을까요?